금 투자 이제 하실 때 보면은 난 금덩어리 들고 있어야 돼. 뭐 이런 분도 계시지만 금이 사실 튀는 구간은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가 별로 안 좋은 구간이긴 합니다.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S&P 500은 싸져 있는 거고 금은 비싸진 거니까 금을 좀 팔아서 S&P 500을 사놓으면 이제 나중에 놓고 보면 그게 이제 좋은 투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보험 들어놨다 생각하면서 갖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스위칭을 매번 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기는 한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묶어져 있는 상품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리치 노마드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김채성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금 얘기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쨌든 안정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금을 꼭 항상 좀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데, 뭐 요즘에 뭐 전쟁도 나고 하니까 역시 진짜 돈은 금이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면은 앞으로도 금을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타이밍에 어떤 금 투자, 뭐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소위 말해 이제 이 이란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금에 대한 중요도를 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 전부터도 어쨌든 계속 그 금 가격은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워낙 국채를 많이 찍어내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좀 하락할 것 같다. 그렇다 보니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계속 이제 금을 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뭐 금 투자가 매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뭔가 일이 터졌을 때 확실히 안전판 역할을 해준 게 이제 금이잖아요. 그래서 금 투자에 대해서는 대가들도 보면 포트에 뭐 5에서 15% 정도는 담아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사실 저도 최근에 이제 금을 조금 늘려놨더니 확 떨어질 때도 어쨌든 금은 좀 버텨주니까 심리적으로도 확실히 좀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금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약간 금을 너무 투기적인 대상으로 좀 보시는데 그것보다는 보험 들어놨다 생각하시고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금 팔아서 다시 조금 메꿔놔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이렇게 막 급등하고 이러지는 원래 잘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고 뭐 그냥 횡보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맞습니다. 요즘에는 좀 약간 금이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금 비중 많이 올리셨던 분들이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한 5에서 그쵸. 10% 정도 그냥. 네, 그 정도. 5에서 뭐 15% 뭐 얘기하는데 저도 한 1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금값이 이제 확 한번 올랐다가 조금 빠지고 이제 약간 좀 횡보 뭐 이 정도 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재미없다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들어가야 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험이니까 가지고 가라 라는 거죠. 보험인데 생각보다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급락을 했는데, 그렇게 사실 급등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차트도 이제 금두 차트를 가끔 보긴 보는데 너무 벌어질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좀 팔아놨다가 다시 이제 좀 내려오면은 조금 더 사든지 뭐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금 투자 이제 하실 때 보면은 이제 금 현물을 정말 난 금덩어리 들고 있어야 돼. 얘 좀 만족. 뭐 이런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렇게 금 현물을 사시면은 이제 부가세도 내고 뭐 수수료도 나가고 하니까 사실 이제 까먹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금 ETF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금 현물 계좌를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금 ETF는 이제 차익이 발생되면 이게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금 현물 계좌에서는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하나도 안 나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정말 내가 나중에 금 덩어리를 받고 싶으면 이건 이제 수수료와 부가세를 내면 현물로도 찾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있으니까 저는 괜찮은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금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가 이제 단순히 보험이다라고 얘기하면 또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어떤 비중을 내가 들고 있다가 만약에 나는 내 마음속에는 10%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금이 급등해서 14% 15% 가면 한 4, 5% 팔으라는 얘기신 거죠? 금이 사실 튀는 구간은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가 별로 안 좋은 구간이긴 합니다. 뭐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금융위기 때나 이럴 때도 보면 막 S&P 500이 한 40% 빠졌을 때 금은 오히려 한 20% 올랐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S&P 500은 싸져 있는 거고 금은 비싸진 거니까 금을 좀 팔아서 S&P 500을 사놓으면 이제 나중에 놓고 보면 그게 이제 좋은 투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대안으로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보험 들어놨다 생각하면서 갖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의 보험이니까 절대 안 팔아 이렇게 생각하면 또 잘못 오해하는 거잖아요. 네네. 비중을 내가 생각하는 것 대비 너무 과하게 오르면 좀 정리를 좀 해서 많이 빠져 있는 애들로 좀 가라는 거.
계속 네. 이걸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제 스위칭을 매번 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기는 한데 그래도 뭐 그런 방법이 이제 안정감도 주고 수익성을 이제 우상향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묶어져 있는 상품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S&P 500은 90% 담고 네. 금을 10% 담아놓은 상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리밸런싱을 해주는- 알아서 해줍니다. 해주는 거네요. 네. 네. 원래는 이제 만약에 제가 ETF로 산다 그러면 이건 팔 때마다 막 세금 내고 복잡해지는데 이건 이제 알아서 펀드 매니저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해주니까 이제 그렇게 가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변동성은 좀 줄어듭니다. 그냥 네. S&P 500에 투자하는 것보다 변동성은 줄어드는데 이제 수익률은 더 좋아지는 거죠. 장기 수익률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안정성을 갖고 가면서도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데이터로 증명을 해주니까 거의 20년간 따져봤을 때 이제 S&P 500이 한 8% 이렇게 수익 난다 그러면 뭐 이런 종목은 한 8.6% 수익률도 적고 이제 뭐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덜 빠지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버틸 수 있는 거죠. 이제 네. 그런 상품들을 일부 포트에 담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물론 그거에 이제 운용 보수가 뭐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걸 그냥 사는 게 내가 직접 두 개의 S&P와 금을 가지고 이게 리밸런싱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이제 제가 한 계좌에다가 금 ETF를 담고 있고 S&P 500 ETF를 담았다고 하면 이걸 팔 때마다 사실 세금하고 수수료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서 세금으로 까먹는 것도 있잖아요. 금 ETF 같은 경우는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내고 마찬가지로 S&P 500도 이제 국내 상장된 것들은 이제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고 아니면 뭐 미국에 상장된 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건 그런 세금이 없이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바꿔지니까 오히려 더 낫죠. 그리고 내가 뭔가 이게 계속 비율을 보면서 리밸런싱을 한다는 것 자체도 또 일이잖아요. 이거 뭐 그리고 안 될 것 같아요. 막상 네, 잘안 금값이 막 됩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내가 팔아서 이걸 리밸런싱을 간다고? 이게 네. 쉽진 않잖아요. 이게. 뭐 그거는 차라리 수수료 조금 주고 전문가들한테 맡겨놓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나름 자산 배분을 막 채권도 섞고 해서 이렇게 아예 통합 ETF 이런 것들도 좀 있나요? 뭐 채권, 금, 뭐 S&P 500, 뭐 국장 뭐 이렇게 섞어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좀 나와요. 조합을 몇 개 하면 되겠죠? 네, 이제 그런 상품도 사실은 뭐 미국 같은 데는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사계절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을 갖고 가는 뭐 금과 말씀하신 금과 채권, 다음에 뭐 이제 주식 뭐 이제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해서 연에 7, 8% 정도를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터지면 이제 금값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이제 뭐 나는 이거 신경 쓰기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그거 하나만 이제 뭐 투자하셔도 되긴 되는데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제 지겹기도 하고 욕심도 또 좀 나죠. 내 나름의 또 좀 약간의 좀 이렇게 해보고도 싶고 네, 하다 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얘기는 해주셨지만 이제 금 현물 계좌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한 거 아니에요? 금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굳이 뭐 ETF로 갈 이유가 있나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ETF로 거래를 했을 때는 이제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내는데 그 네. 배당소득세를 안 내고 싶으면 절세계좌에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ISA나 뭐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절세계좌는 우리가 1년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요. 네. 그 한도에다가 죄다 뭐 S&P 500이나 이런 거 사고 싶지 금으로 잡아먹긴 좀 아까우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 금 현물 계좌를 만들면 되거든요. 증권사 어플에 들어가시면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만들면 금을 1g 단위로 살 수 있어요. 1g 단위로 살 수 네. 있고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도 없고 물론 이제 사고 팔 때 수수료는 일반 주식에 비해서는 조금 높기는 한데 뭐 그 금은 막 자주 사고 팔 거는 아니니까 큰 의미는 없죠. 네, 뭐 그리고 세금 이슈가 없으니까 그냥 좀 담아 놓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금 투자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금 자체도 일종의 뭐 이렇게 돈이나 약간 화폐처럼 생각해서 부가세가 안 붙는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귀금속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부가세가 붙어서 네. 사실 이거 사자마자 한 10%씩 깨지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굳이 그렇게 뭐 현물을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게 아니면은 그냥 KRX 그냥 금현물. 네, 네, 맞습니다. 요거로 하면 되는 거죠. 뭐 굳이 뭐 네. 다른 거로. 다른 네. 거 해서 이득인 경우는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렇게 자동 리밸런싱 되는 거 정도 아니면은. 네, 이제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저는 금현물 계좌가 제일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실은 금현물 계좌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뭐 ETF도 조금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금현물 계좌에서 전부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그냥 주식처럼 간단하게 다 MTS에서 되니까 네. 뭐 굳이 뭐 그거를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정도. 그러면 이제 아까 5에서 15% 정도 범위 내에서 운영하라고 하셨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한 어느 정도 비중을 뭐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기준점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은
지금은 금 이제 현물 계좌의 한 8%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저도 급락장을 맞고 사실 이제 뭐 작년 하반기나 올해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욕심을 내다가 저도 한번 맞고 나니까 좀 안전한 걸로 옮겨놔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씩 또 이제 틈 날 때마다 금을 조금씩 더 사 모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도 한 10% 내외로 갖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 은도 이제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하긴 하는데 너무 이제 급등과 급락을 하고 있고 네. 사실은 지금 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은 선물 계좌 그러니까 선물 상품들이 있고 물론 뭐 미국의 SLV 같은 이제 ETF 현물 ETF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걸 내가 안전자산이라고 갖고 가기에는 네.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저는 금 현물에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금을 뭐 10% 정도만 가지고 갈 거니까 뭐 내 네네. 재산의 막 전 재산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거면 그냥 변동성 뭐 있어도 어때?라고 하고 그냥 은을 투자하면 장기적으로는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금과 은의 수익률 보면. 네, 이제 금과 은이 항상 이제 그 괴리가 좀 생기면 은이 다시 쫓아가고 네. 뭐 금이 다시 맞춰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어떤 특성을 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뭐 주식 투자랑 별반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하락률이 막 크면 사람이 못 버틴다. 네. 이거에 어찌 보면 배당주 투자자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믿고 가는 거잖아요. 네네. 사람이 감정적으로 버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은이 막 30%씩 빠지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특히나 자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변동성이 다가오는 이 임팩트가 또 확실히 달라지잖아요. 네. 특히 요즘에 이제 은퇴하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계좌에 이제 뭐 몇 억씩 들고 있는 분들 꽤 많아지셨거든요. 주변에도 보면은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주식 투자 얘기를 해도 잘 투자 안 하시다가 나 작년 말부터 투자하기 시작했어. 뭐 2-3천만 원으로 용돈벌이 하고 있어. 이러시던 분들이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이제 몇 억을 끌어다가 쓰기 시작하셨는데 뭐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뭐 이번에도 뭐 지수 자체가 하루에 10몇 프로 빠진 뭐 이제 물론 기록적인 일이긴 했지만 1-2% 움직이는 거는 뭐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1억 들어가 있는데 1% 움직이면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에 1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냥 멀쩡하게 그냥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변동성을 줄이면서 내가 꾸준하게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그게 오래 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이제 물론 일시적으로는 누가 더 많이 벌고 뭐 덜 벌고 할 수는 있지만 계속 안 까먹고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나 22년도에 이제 하락장 때 하락을 맞아본 분들은 네. 많이 올라갈 때 더 조심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22년에 많이 까먹어봤기 때문에 올라갈 때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다.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쪽에 조금 더 조심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한 주식에 뭐 올인하는 게 좋다, 뭐 다른 거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보통 시드가 한 2-3천, 뭐 많으면 한 5천, 1억 정도이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한 5억, 10억 굴리는 분들 중에 뭐 그런 얘기 하시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하루에 막 3천, 막 5천씩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거 내가 못 버티겠다, 뭐 이러는 분들 네. 많거든요. 농담처럼 하루에 오늘은 소나타가 왔다 갔고 뭐 오늘은 벤츠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뭐 농담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액이 맞아요. 워낙 크니까. 그런 걸 버텨내려면 이제 구조를 좀 안정적으로 자꾸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 전에 팔았으면은 내가 뭐 S클래스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다 대고 뭐 자산 배분을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쉽지 않은 얘기긴 하죠, 사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금도 사고 뭐 채권도 사고 막 결국에 이제 큰 금액을 가질수록 잃으면 안 되니까 인 네,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뭐 배당주도 있고 금도 조금 섞어가지고 너무 한마디로 이제 그거네요. 그러니까 빨리 갈 거 올라갈 것만 생각하지 마라. 근데 그게 좀 느리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막 가는데 네. 특히 요즘 같은 왜 이렇게 좀 문제가 됐냐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앞으로 실적이 엄청 좋아질 거라는 게 막 계속 나오니까 200조를 번다, 300조를 번다, 뭐 두 회사가 500조를 벌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참으셨어요? 참기 쉽지 않지 않나요? 이제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ETF 투자를 주로 하거든요. 물론 개별주 투자를 하면은 상승률을 더 많이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변동성도 이제 제가 그러니까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ETF만 사도 그 안에 삼성전자랑 이제 하이닉스의 비중이 거의 40% 이상 가니까 뭐 이게 많아지면은 내가 40%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투자하고 있네가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게 그거죠. 네, 그게 그거여서 이걸 대신에 금액을 키울 수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뭐 물론 사람 따라 투자의 어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금액에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는 시드가 아무래도 좀 작거든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지니까 좀 겁나죠. 소심해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 ETF들은 큰 틀에서 국장이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할 때 코스피 200에다 넣는 거는 그래도 규모를 조금 더 크게 갖고 갈 수 있어서 이게 쭉 올라가 주면은 이제 들어오는 금액이 훨씬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내가 많이 갖고 가면서 많이 먹으려면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반대급부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거를 잘하는 게 통통배 띄워서 2배, 3배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확실히 심리적으로 더 편안하고 투자의 수익률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굉장히 거래를 많이 했었거든요. 원래는 거래를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이게 뭐 맨날 보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거래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 국장이 75% 올라갔을 때 그만큼의 수익률을 냈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지수를 따라가고 그 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이걸 더 담자라고 했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편안하게 오래 갈 수 있는 투자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좀 하나 궁금한 거는 ETF를 사실 지수에도 투자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0% 50% 정도가 어차피 반도체니까 뭐 반도체 ETF를 이렇게 업종 ETF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타협이 되지만 수익률도 좀 챙길 수 있는 약간 그 중간 지점일 수도 있으니 꼭 코스피 200 뭐 이런 아예 국가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코어 앤 세틀라이트 이제 위성 전략으로 뭐 얘기를 하는데 코어는 예를 들면 S&P 500 지수를 갖고 가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장기 우상향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이제 테마형 ETF들 뭐 반도체라든가 요즘 뭐 조선 방산 뭐 원전 아니면 뭐 증권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시장에서 이런 게 괜찮겠다 싶으면 이런 종목들은 좀 갖고 가볼 만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위성들은 사실은 약간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보고 조금 더 변동성이 클 거라고 보고 이제 그런 쪽에서 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거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뭐 반도체 레버리지 ETF도 있으니까 또 그런 쪽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아예 전체 지수에 투자하는 것 대비에는 조금 부담이 되니까 확실하게 큰 금액을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업종으로 쪼개든 개별 종목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비중이 낮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막 삼성전자로 3배 벌었다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벌었냐고 물어보니까 3천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1,000만 원 투자해서 이제 3천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재산을 못 넣죠, 사실. 맞습니다. 개별 종목은. 네. 근데 이제 뭐 코스피 200 이런 거는 꽤 많은 돈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